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빵 기사님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 더 모셨는데요. 네. 바로 이 파리바게트 노조위원장 임종린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몇 번 저희 방송 전해드리긴 했는데 파리바게트가 골목골목마다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가맹점에 점주가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빵을 만드시는 제빵 기사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임종린 위원장도 제빵 기사 역할을 몇 년 하신 거죠? 10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어디 소속이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협력사 제빵 기사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협력사 소속입니다. 협력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약간 표현하면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동네 빵집을 가도 빵집 사장님이 그 제빵 기사님 직접 고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파리바게트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빵집 사장님이 고용했거나 가맹점 주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본사에서 프랜차이즈의 특징은 통일성이거든요. 전일성. 똑같은 빵을 만들어야죠. 제품의 어떤 전일성이나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본사에서 이렇게 파견 나왔거나 아니면 그 출장 보낸 분들인 줄 알았던 거죠. 네. 근데 무려 5,309명이나 되는 이 제빵 기사님들을 파리바게트 본사는 그분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프랜차이즈를 유지하고. 네. 근데 이분들이 단 한 분도 파리바게트 소속도 아니고 가맹점주 직고용도 아니었던 겁니다. 11개의 협력업체에서 분산돼 가지고 전국에 있는 가맹점으로 수천 개의 가맹점으로 이렇게 일종의 파견 나가 있던 건들이죠. 그러니까 소속은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근데 파견에서는 파견 요청 본사가 지 명령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불법 파견인데 실은 알고 봤더니 본사에서 일은 일대로 다 시키는 거고 심지어는 가맹점주들을 감시하고 가맹점주들을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까지 해서는 할 의무가 없는 행위까지 이렇게 강요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대기업 파리바게트의 소속으로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분들이 알고 봤더니 정체불명 협력업체 소속돼서 불법 파견당하고 심지어는 110억이 넘는 임금도 체불당하고 거기에 가맹점주를 일부 괴롭히는 역할까지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20대, 30대 주로 여성 제빵기사님들인데 상생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 일까지 강요당했다는 것이 작년에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민간 대기업에서도 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행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또 불법이니까 정확히. 그래서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에서 5,4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9월 28일 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대기업이 당연히 그 명령을 따를 줄 알았더니 그걸 대놓고 지금 거부하면서 자, 그 얘기 조금 지금까지 온 거죠. 우리 임종린 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 골목골목에 있는 가맹점의 사장님께서 고용한 제빵기사는 아무도 없어요? 네. 아주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에서는 이제 협력사에서 인력 수급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몇 군데 정도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부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극히 일부입니다. 그건. 본사가 직접 고용해서 파견 내보내는 제빵기사는 한 명도 없습니까? 아니요. 본사 소속 기사님도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는 그 협력사 소속 중에서도 일을 잘하거나 어떤 능력을 인정받으면 본사 전환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렇게 넘어가신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그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으셔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한 100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네. 그런데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거하고 협력업체를 중간에 거쳐서 고용하는 거하고 본사는 왜 굳이 그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협력업체한테 사실 그 관리 비용 수수료도 떼줘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더 드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려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예, 그 노동자의 노동력을 통해서 이유는 추구하면서 네. 사실은 직접 고용하게 되면 뭐 노사 교섭의 문제, 노동 책임의 문제, 예. 산재 책임의 문제, 처우 개선의 문제 이런 걸 전부 다 떠안게 되잖아요. 그걸 그냥 다 협력업체한테 떠넘기려고. 협력업체에 차라리 수수료를 좀 주고 예. 그리고 또 이 수수료는 사실 본사가 내는 거로는 안 돼 있습니다. 독특하게 가맹점 프랜차이즈 계약이기 때문에 그 도급비를 가맹점주들이 협력업체에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사로서는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돈도 안 들고? 예, 돈도 안 들고. 그냥 협력업체에 모든 걸 떠넘기고 가맹점주들이 그 비용을 내고. 예. 대신에, 이 가맹점, 제빵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벌고. 그러면. 이런 무책임한 구조로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럼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조금 불합리하겠는데요? 협력업체에 들어갈 비용을 왜 자기들이 냅니까? 그냥 놔둬라. 우리를 다 직접 고용하게 좀 놔둬라. 이런 목소리 안 나왔나요? 가맹점주들이? 비용적인 문제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본인들이 직접 고용을 할 경우에 예. 기사들에 대한 책임을 또 사장님들이 직접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임도 약간 피하실 수 있고 또 기사들이 퇴사를 하거나 점포 이동을 했을 경우에 그저 매장에서 나가게 됐을 경우에 그 다음 사람을 사장님이 직접 구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새로 구할 때도 네. 실력도 입증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쵸. 그렇군요. 그리고 가맹점주 분들이 직접 고용하려고 해도 이 프랜차이즈 계약의 구조상 전일성을 유지해야 되고 제품의 어떤 본사의 균질성과 본사 브랜드를 또 따라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아예 계약서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기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만 지금 예외적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가맹점주 협의회에서도 초기에 아니 우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냈는데 그게 제빵기사님들한테 다 안 갔구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까 하면 본사 직접 고용해서 파견을 보내주거나 출장을 보내주거나 아니 우리가 직접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다만 이 프랜차이즈의 특성과 그다음에 방금 우리 임종희 위원장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주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제 그 자영업 유지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또 그 가불 문제에 시달리면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기사님까지 직접 고용하고 훈련하고 이러려면 본인도 힘들기 때문에 본사를 제공해준다는 그런 이점으로 프랜차이즈 선택하신 거라서 그게 이제 채택이 안 된 것이죠. 그 11개 협력업체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혹시 만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체로 또 그런 구조죠. 네, 맞습니다. 본사에 있다 퇴직한 사람들이 협력업체 차려라. 그러면 너희들은 가맹점들한테서 돈을 걷어가지고 상당한 이윤 남기고 제빵기사한테는 임금 박하게 주고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이 빵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어때요? T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고용 구조가 협력사 안에서 업무 지시도 내려오고 그 안에서 해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불법 파견에서는 약간 벗어난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도 역시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고용한 거긴 한데 네. 그러나 업무 지시 같은 거 협력업체가 전담을 한다? 네. 예, 그래서 불법 파견의 이제 중요한 지표가 본사가 직접 지휘 명령하면 위장도구 불법 파견이 되는 불법 파견이죠. 예. 네, 이른바 그 유명한 경쟁사인 T사는 구조는 비슷한데 다만 본사는 일제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근로감독에 보면 또 다른 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파리바게뜨는 이미 여러 우리 제빵기사님 노동자들도 민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여름에 이미 정의당에서 이제 사실 폭로하고 규탄하면서 이게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본사가 온갖 지명령 다 시켜 책임을 안 진다. 분명히 그리고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 안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네. 빵기사가 제빵기사가 핵심인데 고용을 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이걸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노동부의 이 명령까지 내려지니까 이걸 이행 안 하면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 못 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한 게 무슨 합자 회사를 만들겠다. 해피파트너스라고 하는 합자 회사. 네. 그 합자 회사는 어디가 합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조로는 가맹점주랑 협력업체랑 본사랑 30%씩의 지분을 가지고 지금 회사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함께 회사를 하나 차렸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제빵기사를 고용하도록 하자 이런 거죠. 네.
아니 왜 굳이 그래야 되는 거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빵기사님들이 예. 강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 협력업체는 불법 파견에서 시정명령의 당사자이고 네. 반사회적인 고용을 일삼았던 거고 심지어는 체불임금도 몇백억이 있었던 데인데 예. 거기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또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끔찍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해피파트는 얼마나 급조됐냐면 본사 가맹 협력업체 이 5,309명의 그 행복한 일터를 책임지는 곳인데 급조해서 사실은 저희도 뭐 자본금이나 주민을 많이 하는 뜻이 각각 3천만 원씩밖에 안 냈습니다. 지분을요. 3천만 원? 그러니까 급조를 한 거죠. 대충. 합해서 9천만 원짜리 회사예요? 노동부에서 불법 파견 해결해라고 직접 공을 하니까 아니다. 해피파트는 대안이 있다라고 억지로 깨맞추면서. 약간 서류상 회사군요. 예, 서류상 회사나 다름없고 저희들 보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직접 고용 간절하게 원하는 제빵기사님들이 많으니까 그 자기들 그걸 고용하는 또 과태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5일쯤에 162억 1차 부과 절차가 착수됐는데 예. 그러면 과태료가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직접 고용을 하기도 싫으니까 다 해피파트너스의 전직을 강요한 겁니다. 네, 네. 이분들이 대부분 가맹점주 선생님들하고 혼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종용도 하고 협박도 하고 강요도 하고 귀찮게 하고 네.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5천 몇백 명 중에 나 그래 그럼 그 합자 회사로 그냥 그 고용될래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네, 일단 초창기에는 협박이랑 강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 이렇게 저희가 나이가 어린 여자 기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 남자 관리자들이 와서 옆에 계속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서 있으면 겁도 나고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이제 원치 않아도 사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예. 그 후에는 이제 뭐 돈을 조금 더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회유하기도 하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그냥 고용된 분들이 한 4천여 명 되죠? 네, 이제 근로계약,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노동부는 근데 그걸 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동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긴 했는데, 네. 아직 그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사하고 있는 중이군요, 네. 아직은. 네. 예. 단 본인이 진짜 동의했는지, 강요에 의해서 사인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네. 맞습니다. 모든 제빵기사님들 문자도 보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조사 결과 한 400명 정도는 진위가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직 동의서 또는 합자회사 고용계약서 이걸 이제 강요나 회유나 물론 이제 그분들 중에도 아유 복잡한데 그냥 나는 합자회사 할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제가 예.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진위가 아닌데 그 강요나 회유를 받은 분들이 많고 그런 증언은 지금도 쏟아지고 나오고 있죠. 저희한테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400명은 고용부에서도 400장 정도는 확인했고. 진위가 아니다. 그래서 그만큼 과태료를 더 물리겠다 이렇게 네. 확인된 상황이고 사실 제가 여기서 꼭 항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노사 간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노동시민대책에도 그렇고 많은 언론에서도 직접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가맹점주협회 선생님들도 그 입장을 냈어요. 네, 네. 본사가 그래도 책임 있게 노사 대화에 나서라. 예. 그래서 작년에 1차 간담회 했고 오늘 2차 간담회를 했거든요. 오늘. 네. 이 와중에도 계속 제빵기사님 개개인을 괴롭힌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건 언페어 플레이잖아요. 오늘 본사와 미팅을 하셨죠? 네, 하고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요? 결과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논의의 진전도 안 됩니까? 진전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일단 해피파트너즈는 대안이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네, 인정할 수 없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고 네. 저희 의견도 전달했고요. 이제 오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본사에서 이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안을 내일 좀 노조 측으로 전달하겠다 해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본사가 새로운 안을 내겠다고 한 겁니까? 네. 어떤 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 직접 고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본사 기사들과 상응하는 그런 근로 조건을 좀 제시하셔야 하지 않을까. 무슨 기본이죠, 그게. 네, 그게 기본인 거고 일단 기사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갖고 오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부연드리면 네. 우리 임종린 의원이 아마 이런 방송이 처음이셔서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되게 그다음에 제빵기사님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나서서 직접 고용해라니까 희망을 가졌다가 알고 봤더니 온전히 현장에서는 온갖 막 회유나 막 조용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동료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달라지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맹점 선생님들도 본사로부터 갑질당했는데 제빵기사님들이 직접 고용되면 혹시 본사로부터 더 우리가 갑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있으셔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일단 합자회사는
또 합자회사로 가지만은 본사가 지명령 그대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또 불법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 반사회적 고용이 큰 사회 문제가 됐는데 그 협력업체가 그대로 끼어 있다는 것은 사회 정의나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못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빵 사람들은 우리 심의사단체 보기에는 최소한 협력업체는 빠져야죠. 그다음에 본사가 예를 들면 직접 고용하는 게 원칙이 제일 맞는데 도저히 본사가 못하겠다면 우리 또 제빵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정을 위해서 그러면 직접 고용에 준하는 근접한 책임 있는 형태라도 내놔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본사에서도 다음에는 더 고민해서 오겠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또 정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조명하면서 본사 합자회사만 지금 계속 강요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알아보고 오겠다라는 그 근본적인 진전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합자회사 형태가 아닌 다른 대안을 내놔라는 우리 한국노총, 민노총 양대 노조의 주장에 일부 수긍을 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노조의 안을 주겠다고 했다고요? 네. 진전된 안으로 뭐가 나올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가는 빵집에 그 노동자들이 좀 행복하게 직접 고용 상태에서 일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돈을 벌면 그분에 대한 책임을 본사가, 회사가 대기업에 지는 게 원칙이죠. 자,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파리바게트 임종린 노조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